사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물의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쉬운 동물과 어려운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알을 낳은 이후에 암컷과 수컷이 같이 알을 돌보는 동물, 암컷이 돌보는 동물, 수컷이 돌보는 동물, 그리고 둘 다 돌보지 않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배추 흰나비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배추 흰나비를 길러보면 정말 재미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해야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학 이후에 한번 길러보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번 시간엔 배추 흰나비를 기르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0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알이나 새끼가 자라서 어미가 되면 다시 알이나 새끼를 낳습니다. 이처럼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손을 남기는 과정을 동물의 한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물의 한살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한살이라는 건 이 동물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태어난 다음에 성장해서 자손, 즉 새끼를 남기는 과정까지를 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라고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배추 흰나비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흰색 나비네요. 보니까 배추 흰나비가 이 알을 낳는 과정, 알이 어떻게 생겼나요? 약간 확대해서 보면 무슨 느낌이 드나요? 약간 옥수수 같아 보이잖아요. 노란색 옥수수.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 배추 흰나비를 실제로 이제 키우면서 관찰을 매일 해야 정말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텐데, 우선은 관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과서 51쪽 보도록 할게요. 배추 흰나비 알이나 애벌레를 사육상자에 기르면 배추 흰나비의 한살이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육상자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사육상자를 이제 배추 흰나비를 우리가 교실에서 풀어놓고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육상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큰 플라스틱 통에 상자를 이제 준비한 다음에 바닥에 휴지를 깝니다. 자, 이 휴지를 깐 다음에 사육상자에 배추 흰나비 알이 붙어있는 케일 화분을 넣어요. 이 케일이라는 화초에 배추 흰나비들이 보통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알을 띄어다가 여기다 던져놓는 게 아니라 알을 낳은 화분을 옮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알을 옮기거나 하면 알이 터져버리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알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육상자의 방충망, 이제 배추 흰나비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충망을 씌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추 흰나비를 기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먼저 알이나 애벌레, 우리가 알이나 애벌레를 직접 손으로 옮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알이나 애벌레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알이나 애벌레를 만지지 않고요. 특히 알일 땐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면 이 애벌레를 옮길 때에는 이런 잎사귀를 애벌레가 먹을 수 있도록 가까이 가져가면 잎사귀에 올라타는데요. 이 잎사귀를 들어서 옮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알이나 애벌레를 혹시 손으로 만졌을 때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자, 채집한 배추 흰나비 알이나 애벌레를 기르려면 이제 먹이가 필요하겠죠. 먹이가 되는 이제 식물들이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배추 흰나비가 많이 먹습니다. 배추 흰나비 알이나 애벌레를 한 달 정도 이제 우리가 4주 정도 기르면서 관찰하고 이 생김새 움직임을 관찰 기록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배추 흰나비 알인 상태에서는 알을 관찰을 해야겠죠. 이 알의 색깔, 그리고 모양, 그리고 크기가 어떤지 관찰을 해서 관찰 기록장에 적어주고요.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나올 텐데 애벌레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 애벌레가 나오는 모습도 관찰해서 기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온 이후에는 이 애벌레가 커가는 동안 색깔, 모양, 크기, 움직이는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매일매일 시간을 두고 기록을 해주고요. 먹이를 먹는 모습이라든지 똥을 누는 모습 등을 다양하게 관찰해서 기록해주면 좋을 거예요. 이 애벌레는 이제 점점 커가면서 배추인나비로 변화할 텐데요. 이 얼음벌레의 입과 이제 더듬이, 다리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날개는 어떻게 돋아나는지,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여러 가지 관찰해서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맨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돋보기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이번 시간 배운 거 실험관찰 25쪽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관찰 25쪽 볼 텐데요. 배추인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과 주의할 점, 선생님이 아까 말해줬었죠. 필요한 거는 우선 배추인나비 먹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육상자를 잘 꾸며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육상자에 이제 방충망도 아까 들어갔었고요. 날아가지 않게 밑에 깔 휴지, 그리고 항상 건조하지 않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휴지를 깔아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넣어놓으면 이제 물에 잠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휴지를 물에 적셔서 촉촉하게 항상 해주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알이나 애벌레를 절대로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은 일주일, 한 달 정도, 관찰기가 한 달 정도를 관찰할 거고요. 이 배추인나비가 알에서 얼음벌레가 되는 과정을 관찰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뭐 다리의 수의 변화, 애벌레나 얼음벌레 다리의 수, 날개의 개수, 생김새 등을 관찰하게 되겠죠. 관찰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육상자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돋보기로 관찰하거나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각자 관찰 기록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배추인나비를 기르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배추인나비의 한 사리를 관찰하면 선생님이 아까 케일이나 배추인나비라는 건 배추에 알을 낳기 때문에 보통 배추인나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밭에 가면 배추인나비 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추인나비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는 배춧잎을 먹고 자라서 배추인나비가 되는데요. 배추밭에 가서 관찰하는 것도 좋고요. 학교 화단에 배추를 심어서 배추인나비를 관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배추인나비를 기르면서 한 사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